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아름다운 V성형외과 시청자 여러분, 저는 V성형외과 대표원장 최원석입니다. 의학 박사이고 성형외과 전문의. 안녕하세요. V성형외과 상담실장 이지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1분 동안 간단하게 알아보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자세한 설명으로 설명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설명편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원장님, 저희 고객님들께서 안면윤곽은 위험해서 뿌띠 시술을 많이 결정을 하신다고 해요. 혹시 왜 위험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안면윤곽 수술은 위험하다는 말은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인체에 손상이 될까 두려운 경우와 수술했을 때 내가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소한 부작용이 있을까 하는 걱정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근에는 환자의 몸에 상해가 되는 큰 문제가 되는 위험 요소들은 윤곽 수술에서 거의 없습니다. 마취과 원장님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 수술 전에 대부분의 검사를 다 진행하기 때문에 출혈이 심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뼈를 우리가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주사를 하는 뿌띠 시술이나 다른 시술보다는 당연히 부기도 오래가고 환자의 몸에 절개도 하니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면윤곽 같은 수술은 서울에서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지방이 더 나을까요? 서울과 지방은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지방에서도 수술을 굉장히 잘하는 병원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병원이 있을 수 있고, 결정하실 때 장소보다는 이 병원이 얼마나 윤곽으로 많은 경험이 있고 윤곽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진이 존재하고 윤곽을 수술하기 전, 중, 후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수술 범위가 적을수록 위험도가 조금 더 낮을까요? 광대, 사각, 턱끝 세 부위를 수술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물론 한 부위만 수술하면 수술 시간도 짧고 부기도 적고 하니까 당연히 위험도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각각 따로 수술하시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수술하시는 게 다운타임도 줄어들고 한꺼번에 붓기가 빠져서 사회에 복귀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러한 고통을 두 번 느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수술을 다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럼 수술하고 나면 대부분 잠은 어떻게 자야 할지, 특별히 어떤 걸 주의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광대 사각을 수술하면 옆쪽의 라인을 많이 수술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옆으로 누워 자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강한 압력으로 누워 자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약간씩 조금씩 움직여서 부딪히는 정도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주무시라고 하고 단지 초반에는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굉장히 오랫동안 턱을 베인다거나 옆광대를 누르는 동작은 당연히 삼가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럼 이제 눈, 코,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시려는 고객님이신데 뭐부터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떤 성형 수술에서든지 눈 수술을 가장 먼저 합니다. 눈을 수술하기 전에 코를 해버리면 코가 부어버리면 눈 수술을 할 수가 없겠죠. 눈의 모양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윤곽 수술을 그 다음 하고 마지막에 코 수술을 합니다. 코 수술을 윤곽보다 먼저 하면 윤곽을 할 때 이렇게 데이거나 실리콘이 움직이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 수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윤곽, 그 다음 코 수술, 이러한 순서대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원장님, 그럼 부기나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턱광대를 중심으로 하는 윤곽 수술은 기본적으로 큰 부기는 5일에서 7일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내가 수술을 한지 외부 사람이 봤을 때 잘 모를 정도로 부기가 빠지려면 최소 2주에서 3주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수술하기 정말 잘했다. 이제 얼굴이 너무 작아졌다. 이렇게 느끼시려면 수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큰 붓기가 빠지는 과정에서 병원에서 최대한 부기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레이저 시술도 있고요. 산소 캡슐 치료도 있고요. 부었던 살들이 빨리 붓기 위해서 고주파 치료라든지 다른 치료들을 기본적으로 설정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시면 부기가 빨리 빠지실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수술 후의 목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수술을 한 환자분들께서 10명 정도 수술하시면 두세 분은 목이 좀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안면윤곽 수술은 입 안으로 절개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기도 확보를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전신 마취를 할 때는 기도에 삽관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목이 약간 끓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틀에서 길어도 3일 정도 지나면 그러한 불편함이 다 해소됩니다. 그럼 세안과 샤워는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윤곽 수술하시면 대부분 입 안으로 절개가 되기 때문에 바깥에 큰 상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닦거나 문지르거나 살짝 이렇게 만지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요. 첫날부터 전체적인 얼굴의 부위에 간단한 세안은 가능하신데 그래도 세게 누르면서 저희가 크게 세안을 하고 전체 얼굴에 물을 담그는 건 최소한 5일에서 6일 정도는 지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치아 교정과 윤곽 중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치아 교정과 윤곽은요, 굉장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돌출입을 이렇게 넣거나 또는 들어가는 이빨을 이렇게 앞으로 빼는, 그래서 얼굴의 전체 윤곽을 바꾸는 치아 교정도 있고요. 이빨의 라인이 삐뚤어져서 이빨의 라인만을 교정하는 치아 교정이 있습니다. 이빨의 라인을 교정하는 치아 교정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출입을 교정한다거나 아니면 윤곽을 교정하는 그러한 치아 교정들은 턱끝 수술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턱을 앞으로 빼거나 넣거나요, 또는 보형물을 삽입할 때 얼굴을 보고 예쁜 각도로 내고 예쁜 정도의 교과서적인 라인으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저희가 그렇게 수술을 했는데 교정에서 라인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턱끝 수술 전에는 항상 교정과 원장님과 상의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대 축소나 사각턱 축소는 교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 턱끝을 수술할 때는 교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더 자세한 것은 저한테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수술 날짜를 잡을 때 생리 기간을 피하는 게 좋을까요? 생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수술과 큰 상관없습니다. 생리기간에 수술하셔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생리기간에는 저희의 몸이 일부 출혈을 하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리기간을 피하시는 것보다는 부기는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정말 너무 하고 싶은데 100% 살처짐이 있다고 해서 너무 고민이라는 고객님도 계셨어요.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윤곽 수술의 살처짐은 항상 빠지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죠. 광대 축소를 할 때 입 안으로 저희가 절개를 해서 45도 광대까지 포함해서 절골을 하게 되고요. 귀 앞에 일부 소절개를 해서 절골 라인 근처로 일부 박리를 하게 됩니다. 박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뼈를 절골하기 위해서 살을 이렇게 들어서 뼈를 노출시키는 과정인데요. 박리가 앞쪽과 뒤쪽의 일부에서 되죠. 중간의 부분은 살과 뼈가 붙어서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정만 잘 되면 원칙적으로 이 부위의 살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앞쪽을 박리를 할 때 우리가 절골을 하는 필요 이상의 박리나 굉장히 많은 부위를 박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약간의 처짐이 올 수 있죠. 하지만 수술을 잘 하게 되면
큰 처짐 없이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각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각의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턱의 각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 빈 공간이 생겨서 살이 자꾸 처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기본적으로 그 공간이 크지 않고 우리 피부나 살들이 복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짐이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환자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은 진료실에서 제가 항상 받는 질문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오늘 질문의 답변이 수술을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과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